끝까지 엄마만 생각하네요. 끝까지. 가난과 상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한 여성의 생애는 고등학생 시절 새벽마다 같은 골목에서 마주치던 한 남자에게서 시작된다. 말수가 적고 수줍음 많은 아이였던 그녀는 할아버지의 완고한 뜻으로 뜻밖의 혼인을 치르고 종가의 맏며느리가 된다. 신혼여행보다 먼저 치러야 했던 낯선 의례, 종갓집의 눈과 기대, 아기는 빨리 낳는 규범 사이에서 그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어른이 되어간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부부는 노력하지만 종손대를 잇겠다는 어른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마침내 이혼 통보가 내려온다. 첫 번째 혼인은 그렇게 끝난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올 곳이 없어 위자료를 모아 작은 호프집을 연다. 밤마다 네온이 켜지는 골목에서 장사는 점점 번창한다. 손님들의 시기 어린 말들 속에서도 그녀는 묵묵하게 일한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중 한 남자가 유난히 그녀를 편들어준다. 취객과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서까지 다녀온 밤, 두 사람은 엇비슷한 상처를 알아보고 동거를 시작한다. 두 번째 남편은 따뜻했다. 둘은 병원 검사를 받고 사실을 마주한다. 그녀는 임신이 어렵다. 남자는 먼저 손을 내밀며 그럼 우리 아이를 맞이하자고 말하고 부부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3살배기 아이 현수를 입양한다. 호프집은 더 잘 된다. 아이는 제법 웃음이 밝고 밥을 잘 먹는다. 그녀는 첫 돌 케이크 앞에서 오래 운다. 그렇게 사랑과 노동으로 쌓아 올린 작은 성체 위에 봄이 지난다. 하지만 비극은 불시에 찾아온다. 5살이 되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두 번째 검은 상복이 옷장에 걸린다. 그녀는 장례가 끝난 밤, 텅 빈 집안에서 현수의 잠든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다짐한다. 너 하나만 보겠다. 그 약속은 식은 맥주 잔을 내려놓는 법을 잊게 만들 만큼 길었다. 가게는 체인을 내고 매출은 오르지만 그녀의 하루는 더 고단해진다.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현수에게서 나온다. 아이는 잘 자란다. 숙제 노트를 보여주며 칭찬을 받는 법을 배운다. 엄마라는 호칭이 입에 붙는다. 어느새 고등학교 졸업식, 그녀는 뒤편에서 조용히 울었다. 현수는 군에 간다. 그녀는 쓸쓸한 주말마다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 있는 면회소를 찾아간다. 붐비는 면회실, 어색한 웃음, 잠깐의 외박 허가증. 저녁 식사를 마친 모자는 방이 남지 않은 여관가를 전전하다가 허름한 방 하나를 겨우 잡는다. 좁은 방, 소란한 옆방. 그녀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한 번에 느낀다.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과 젖은 수건이 온기가 문틈으로 들어온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는다. 우린 서로의 기댈 곳이지 서로의 빈틈이 되면 안 돼. 낯설고 거친 소음이 벽 너머에서 떠돌아도 둘은 말없이 컵라면에 물을 붓고 플라스틱 포크를 나눠 든다. 현수는 어색하게 엄마, 군대,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래, 넌 늘 잘했어 라고 답한다. 좁은 침대에서 등을 맞대고 각자의 면을 바라본 채로 잠든다. 이 밤은 서로의 선을 확인한 밤으로 남는다. 그 후로도 그녀는 매주같이 산길을 올랐다. 면회 때마다 현수는 조금씩 달라졌다. 어깨가 넓어지고 말이 단단해진다. 어느 휴가, 현수는 뜬금없이 엄마, 나 제대하면 엄마 일 쉬게 해줄게 라고 말한다. 그녀는 웃어넘기지만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맴돈다. 가게는 5곳으로 늘어났고 그녀의 별명은 사장님이 되었다.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천마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 그녀는 퇴근길 버려진 의자를 픽업 트럭에 싣고 새 천을 씌워 매장 구석에 놓는다. 손님들은 감각이 좋다고 칭찬한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한다. 살아낸다는 건 낡은 것을 고쳐 앉는 일. 제대 날, 현수는 제복을 벗고 어른이 되어 돌아온다. 두 사람은 동네 국밥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오래 묻어둔 이야기를 꺼낸다. 종갓집의 첫 결혼, 아이 이별, 두 번째 사랑과 사고,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서. 말을 잇다가 몇 번이나 멈춘다. 현수는 말없이 듣다가 덤마, 그 모든 날에 내가 있어 다행이야 라고 말한다. 그 말은 그녀의 가슴 속 한겨울 얼음을 녹인다. 둘은 함께 가게를 정리한다. 현수는 재물을 배우고 거래처를 만나고 당당히 사무장처럼 일한다. 가게는 조금 더 체계가 잡힌다. 그러던 봄, 첫 번째 종가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가 들려온다. 조문을 갈까 말까 망설이던 그녀에게 현수가 말한다. 가요. 보내줄 건 보내야 우리도 앞으로 가죠의 그녀는 검은 정장을 꺼내 입고 조용히 분향소에 서서 절을 한다. 누구는 눈길을 피하고 누구는 무언의 사과처럼 고개를 끄덕인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말한다. 그곳에서 난 아이가 아니었고 여기서는 엄마였구나. 현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준다. 이제는 그냥 당신으로 살아요. 그 말에 그녀는 오래 묵은 미소를 처음으로 지어 보인다. 여름, 가게 5곳 중 2곳을 접고 한 곳은 브런치 카페로 바꾼다. 낮에는 커피와 샌드, 밤에는 작은 라이브가 있는 공간. 그녀는 여전히 새벽에 눈을 뜨고 장을 본다. 밤에는 간판을 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유리창에 물길이 생기고 그녀는 수건으로 천천히 닦는다. 그 투명한 유리 너머로 현수가 서 있다. 엄마,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집에 돌아오면 현수가 예전 입양 서류를 꺼내선 말한다. 이건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는 증거죠. 내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덮고 말한다. 나도 내가 와서 비로소 사람이 됐지? 가을, 그녀에게 세 번째 인연이 찾아온다. 오래된 거래처였던 인쇄소 대표가 폐업을 정리하며 마지막 명함 묶음을 들고 온 날, 그와 그녀는 뜻밖의 긴 대화를 나눈다. 그 남자에게도 상실의 시간이 있었고 돌봄의 흔적이 있었다. 둘은 서두르지 않는다. 밤마다 통화 대신 서로의 하루를 적어두고 한 주에 한 번 공원을 걷는다. 그녀는 현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누군가 같이 걸을 사람이 생길지 몰라. 현수는 엄마 행복이면 난 찬성이라 말한다. 다만 너무 많이 고생한 사람끼리면 좋겠다. 그녀는 웃는다. 그러네. 같은 높이의 계단을 오른 사람. 겨울 초입, 세 사람은 한 식탁에 앉는다. 따뜻한 전골이 끓고 김이 오른다. 어색한 침묵 끝에 인쇄소 대표가 말한다. 현수 씨에게 허락받고 싶습니다. 현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한다. 허락은 제가 아니라 엄마가 할 일이죠. 다만 엄마가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숯불처럼 은근한 시간이 흐른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중얼거린다. 나는 박복한 년이 아니고 오래 견딘 사람이다. 하지만 세 번째 인연도 파탄이 나고 나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현수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두 사람은 밤이 새는 줄 모르게 뜨거웠다. 그런 후 봄볕이 뜨거운 마당, 그녀는 장사를 쉬고 화분을 손질한다. 현수는 트럭에 새 간판을 싣는다. 여보, 간판 바꿔요. 호프 대신 봄날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해가 기울 무렵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한다. 나는 박복하지 않다. 나는 계속 피어나는 사람이다.